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재웅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날에 또 중요한 자리에 이 정말 제가 오랜만에 참 뵙습니다만 우리 박경무 회장님도 오셨는데요. 이런 귀하신 분들 모시고 제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방금 저를 소개해 주신 정택 피스로드 포럼 회장님, 그다음에 송광석 피스포럼 한국 회장님께, 피스포럼 재단 한국 회장님께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발표가 끝나면 또 우리 김현석 차관님께서 논평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살살 해주시길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전에 제가 두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들의 배포해드린 자료가 저하고 이 실무진들하고 어떻게 좀 소통이 잘 안 되다가 보니까 어떻게 좀 편집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단 홈페이지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와 대통령 리더십이란 글을, 그리고 또 제 프로필에 대해서 조금 특정된 내용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발표 시간이 이게 식사 전이라 제가 한없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한없이 할 수는 없고, 좀 이렇게 40장의 슬라이드를 40분에 발표를 하자고 하면은 슬라이드 한 장당 1분씩밖에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말 타고, 오늘 몽골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만은 말 타고 꽃 구경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과 몽골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다시피 징기스칸, 천년용 밀레니엄맨 징기스칸. 그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을 뽑는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가 이제 2000년도가 막 시작될 무렵입니다만은, 워싱턴 포스트지, 그 다음에 타임지에서 선정한 인물이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행사의 주제가 피스로드인데, 징기스칸 그러면 전쟁용 이런 쪽으로만 무서운 사람, 정복자 이런 이미지도 있는데,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새로운 길을 열고 또 동서의 문화를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는 이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주제고요. 오른쪽의 동상이 마르코 폴로입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한 도판에 마르코 폴로 동상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들 놀란 거예요. 몽골 사람들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왜 마르코 폴로가 느닷없이 나타나지? 그런데 이제 이따가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마르코 폴로 동상이 들어서고, 상징적인 얘기입니다만 레닌 동상이 크게 있었는데 레닌 동상이 사라졌습니다. 레닌 동상 참 없어진 것도 좀 아쉬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간 거죠. 레닌의 모계 쪽이 또 이제 몽골 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레닌에 대한 그런 애착도 있었을 텐데 레닌 동상이 사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자랑하려고 이렇게 올린 건데요. 최근에 동네에서 이제 몽골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몽골은 여름철이 좋습니다. 여름에 이제 관광을 가는 건데요. 가서 이제 말도 타고 정말 초원을 즐기고 별도 보고, 은하수가 이렇게 흘러가고 별 쏟아지는 걸 보고 이런 구경을 하러 가는 건데, 동네 사람들한테 구경을 못 가는 대신에 내가 이렇게 몽골을 보여드리겠다 해서 한번 이제 동네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강의를 할 때 제가 자랑하는 건 아까 정택 회장님께서 소개할 때 말씀하셨듯이, 저는 몽골을 포함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청중에 일본 분들이 또 많이 와 계시고 또 미국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말 해봐라 그러면 하도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몽골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다들 나 몽골 꼭 한 번쯤은 가고 싶은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첫 번째 질문이 그 몽골 가는 직항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정상적인 상황이면 두세 편 정도 비행기 항공편이 있고요. 좀 의외로 가깝습니다. 국경 바로 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이 녹색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인데 한 3시간 정도 비행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비행거리로 3시간 이내에 위치해 있는 한중일의 도시 이런 겁니다. 보시다시피 의외로 많은 큰 도시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몽골 제국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몽골 징기스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몽골 제국 전에 이제 초원의 제국에는 이제 훈노의 제국, 이제 훈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식으로 표현을 하면 나쁜 표현으로 이제 흉한 놈들, 흉측한 놈들, 또 노예 노자를 써가지고 흉노인데 원래는 훈노고요. 몽골어로 훈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훈이 저쪽 서쪽으로 가서 헝가리가 됐다 그러고 훈족이 헝가리가 됐다 그러고 돌골이란 단어가 또 서쪽으로 가서 터키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면 지금도 옛날 그 돌고래 어떤 그 유명한 장군의 무덤도 잘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또 터키도 이제 우리로 따지면 코이카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돈을 대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노의 시대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 한 500년 정도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국에 대한 것들을 이제 쭉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뭐 보시다시피 뭐 흉노가 지배를 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뭐 몽골 뭐 로마 그다음에 영국 이런 식으로 이제 제국의 역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시황이 이제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고 하는 이제 진시황이 나오는데요. 진시황은 이제 시황이라고 첫 번째 황제라고 이제 거창하게 황제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인데 의외로 이제 그 역사는 짧아서 어떻게 보면 진시황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거의 다 있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이 워커홀릭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업적을 쌓아놨는데 잘못한 건 이제 분서경유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뭐 도량형을 통일하고 또 다양한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이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진국에서 이제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왼편에 제가 적은 것은 팍스 로마나, 팍스 몽골리카, 팍스 브리타니카 이런 식으로 팍스란 말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팍스는 라틴어로 피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징기스칸, 또 몽골 군대, 뭐 흉노 이렇게 하면은 무서운 침략자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한 그 군사력을 통해서 어떤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또 다른 양면성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온 것이 정말 징기스칸의 이제 손자 한 5대쯤 되는데요. 징기스칸 이후에 황제 서열로 따지면 이제 5번째쯤 됩니다. 쿠블라이 칸이 이제 원 제국을 세운 거죠. 대원 제국. 그래서 이제 지도에 있는 그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원나라의 땅이고 오른쪽 그림이 쿠블라이 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오른편의 사진이 바로 이제 마르코 폴로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제가 읽어봤는데 거짓말인데 마르코 폴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허풍쟁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무슨 단어를 얘기할 때도 밀리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그래서 허풍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또 책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은 경험하지 않고 들은 얘기만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자기가 여행한 과정이 묘사가 돼 있고 또 쿠블라이 칸을 만나고 돌아온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자세히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를 콜럼버스가 그 책의 밑줄을 쳐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스페인 여왕한테 가서 돈을 얻어가지고 결국 이제 배를 띄운 것이 이제 1492년에 이제 아메리카를 대륙으로 건너갔다 하는 것이고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제 원제국은 전성기 때 그러니까 이게 13세기 이제 말쯤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동서로 그러니까 저쪽 뭐 흥안령에서부터 이쪽에 뭐 헝가리까지 이렇게 광대한 대륙을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라시아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옛날 징기스칸이 만들었던 차지했던 그 정도의 땅이면은 그대로 그것이 동서를 연결하는 대륙의 길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고요. 또 요즘 코로나 시국입니다만은 몽골 제국이 왜 쉽게 무너졌는가 하는 데는 또 그 코로나 못지않게 그때 어마어마한 공포를 가져왔던 그 패스트 흑사병이 그 원인이었다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피스로드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그 차의 길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차의 길은 몽골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차마고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차마고도는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바꾼다 그래서 차마고도입니다. 그거는 중국 운남성에서 출발해서 다리 리장으로 해서 쭉 이제 티베트로 올라가는 게 차마고도고요. 이 차의 길은 중국에서 출발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림에 나온 대로 지도에 나오는 대로 이 몽골을 관통을 해서 바이칼 호수를 지나서 모스크바로 가는 그게 이제 차의 길이고요. 지금 뭐 우리가 실크로드 얘기를 하고 또 철도 얘기할 때는 철의 실크로드 얘기를 하고 뭐 이 앞에 정권에서는 또 유라시아 이니시애티브 얘기를 했고 요즘 중국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1대1로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이제 원벨트 원로드 OBO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음 정부에서도 또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도 뭘 해봐야 된다, 북방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서쪽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기의 연호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뜻의 이제 차이를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유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길은 이렇게 몽골을 관통해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차의 길이 다시 복원이 되면 다시 연결이 되면 그것이 우리가 러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짧게는 700km에서 1500km가 단축이 된다고 하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의 길은 두 갈래인데요. 지금 울란바토르, 북경에서 울란바토르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몽골 서쪽으로 해서 또 바로 러시아로 가는 이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880년도에 처음으로 1860년대에 이제 피크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1880년대에 시베리아 철도에 지선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전통적인 캐러반이 실어 날리던 차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찻잎으로 되어 있는 차엽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흔히 벽돌차라고 하는 또 이제 변차라고도 부르는 벽돌차가 있습니다. 변차는 이제 변경의 차라고 그래요. 변차인데요. 그러한 것도 이제 러시안 티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러시안 티가 아니고 몽골의 황제가 이 러시아의 황제에게 차를 선물을 했답니다. 1638년도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선물을 받고는 선물을 주려면 좋은 걸 주지 세상에 이렇게 먹지도 못할 잎사귀를 주느냐고 그랬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캐서린 에카테리나 여황제 시절에 피크를 이뤘고 1800년도쯤에는 1년에 300만 파운드 정도의 차가 이제 러시아로 건너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홍차, 여기 대사님 계시지만 홍차를 많이 마시고 그 홍차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영원히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몽골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홍차를 많이 마시고 지금은 이제 한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보드카에서 이제 커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봤는데요.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로드를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몽골철도 트랜스 몽골리안 레일웨이 TMGR입니다. 이게 이 전문가들도 좀 헷갈려 하는 게 TMR이 있고 TMGR이 있는데 TMR은 이제 장춘에서 이렇게 하얼빈으로 해서 만주리로 해서 이렇게 시베리아로 올라가는 그게 트랜스 만추리안이니까 TMR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TMGR은 이 북경에서부터 이제 바이칼 쪽으로 울란우데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TMGR입니다. 트랜스 몽골리안 레일웨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이 아래쪽에 녹색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표준계. 그러니까 영국의 브리티시 스탠다드죠. 표준계. 그래서 한중 이제 다 이제 표준계에 해당이 되고요. 과거 이제 소련권의 철도들은 전부 이제 1524mm 그 광계라 우리가 광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몽골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은 그게 표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들리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표준계거든요. 그래서 광계와 이제 표준계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 철도를 통해서 우리 이제 이 세상의 반대쪽으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TMGR, 트랜스 몽골리안인데, 제가 강조하고, 제가 주장하고, 요즘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이 바레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TMGR이 이용하고 있는 철도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천진항을 만나는 건데요. 이 바레만에서 출발하는 철도가, 이렇게 동몽고를 지나서 기존의 철도가 일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쭉 이어지면은, 바레만에 큰 항구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 항구 말고, 이 심양을 통해서 바로 한반도, 경의선과 이 직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몽골과 협력을 해서 이 직선 통로를 만드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소위 말해서 메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론이고요. 오늘의 이제 본론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입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연달아서 하면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고 철도를 비롯해서 모든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이 그려왔던 그림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그 이후 3년 동안 별 진전이 없이 오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강조를 하셨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그래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내용을 보시면은 앞으로도 이제 이건 우리가 뭐 계속 밀고 나가야 될 사안이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노선들 그래서 이렇게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롭스크로 올라가는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있고요.
또 이제 또 그 위로는 바이칼 아무르 철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바이칼에서 아무르까지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베링 해협 터널이죠. 더 위쪽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나진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쪽 그 하얼빈 대련 철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얼빈 만조리로 해서 시베리아 철도로 만나게 돼 있고요. 기존선이 몽골 최다 철도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남북한 철도 연결도 이제 물론 필요할 것이고요. 이것이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핵심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 그다음에 북한의 입장, 또 미국의 입장, 중국의 1대1로 또 러시아는 또 아까 대사님님 말씀대로 또 신동방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초원의 길이 있고 또 러시아 일본이 철도 가스관 연결 구상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좀 미안합니다. 이 잘못.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선망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요.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남북한 철도, 그 다음에 사업 3위 이제 하바롭스크로 올라가는 노선, 그 다음에 TMR 만주철도, 그 다음에 이제 사업 1위 몽골철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TMGR 몽골철도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몽골 이 광산 지역에 고비 사막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산 철도를 지금 남쪽으로 중국 쪽으로는 지금 거의 완성이 돼 있고요. 또 이쪽으로 새로운 노선을 만드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양에서 바로 올라가서 새로운 직선 노선이 가능하다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지역 협력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건 몽골이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뭐가 안 좋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북쪽으로 러시아라는 강대국 있고 남쪽으로는 중국이라는 강대국에 가로막혀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내륙 국가인데 그러한 불편함이 한국가 없는 내륙 국가의 불편함이 있는데 강대국에 가로막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러시아, 중국하고 또 긴밀하게 이렇게 경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몽골의 입장에서는 이제 초원의 길, 초원로 프로젝트인데요. 이거 뭐 잘못됐는데. 초원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몽골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이제 몽골에다가 이렇게 뭐 투자 기획 합동 사무소도 설치를 하고 인프라 개발하고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북한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면 우리는 대륙으로 철도를 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꿈과 희망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저렇게 지금 한중일과 북중러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몽골은 우리가 같이 협력하기 굉장히 좋은 파트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뭐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몽골을 통해서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립의 관계가 아니고 함께 일하는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제 제 얘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좀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뭐 이 지구에서 가장 힘 있는 쪽은 랜드 파워, 내륙에 있는 쪽에 힘이 있다. 또 아니면 그 바닷가에 린랜드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뭐 해양 국가가 더 힘이 많다. 뭐 이제 이런 건데요. 하여튼 저는 이것이 대립이 아니고 정말 평화의 길을 만들려면 주요 국가들이 다 협력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남북관계도 더더욱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여담으로 이제 징기스칸의 리더십을 적어봤습니다. 징기스칸의 리더십은 맨 처음에 이제 유명한 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아무나 탓하지 말라. 나는 뭐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또 뭐 배우지 못하고 하지 마라. 나는 글자를 읽지 못하고 그러나 나는 들음으로써 경청의 리더십을 가졌고 이제 이런 그 징기스칸의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징기스칸이 세상을 바꾼 6가지 업적이 있는데, 뭐 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친 영향, 그래가지고 동쪽의 기술과 문화를 서쪽에 전했고, 대륙의 통로를 만들었고, 글로벌을 정말 이룩한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이다. 그리고 외교 프로토콜이 그때 많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징기스칸의 시절에. 그래서 패스포드 여권 앞에 보면 이제 뭐라 써 있는데, 그게 이 패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레제라고 하는 건데, 그 마패 비슷하게, 마패는 원형으로 생겼는데 패자는 이제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써져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뭐 어떤 권한을 준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떤 무속이나 이제 그 말에 이제 힘이 실리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쿠리타이라는 민주주의를 했다, 최고의 부자다, 이제 이런 것인데, 그것보다도 징기스칸이 세상을 바꾼 것은 우리가 늘상 보는 이웃, 우리가 생각하는 옆에 동네, 이런 걸 떠나서, 세상을 하나로 만들었다 하는 데서 징기스칸의 위대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철도 얘기할 때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철도가 세상을 바꾼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너머를 가게 해줬다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철도와 징기스칸 이야기가 서로 닮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무력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평화를 구가했다. 특히 상인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장사를 했다 하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이제 나오는 또 유명한 얘기가, 나이 든 여인이 아침에 황금 쟁반을 지고 아침에 땅을 출발해서 저녁에 땅까지 무사히 걸어갈 수 있는 만큼의 평화, 그게 진짜 평화다, 뭐 이제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르코 폴로가 이제 동방으로 가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몽골의 역사는 뭐 여러분들 이제 몽골에 놀러 오시는 분들 다 한마디씩 합니다. 몽골 역사에 대해서 나도 안다. 뭐 징기스칸 나도 안다. 다 하는데, 뭐 이제 13세기 초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1206년도부터 이제 몽골을 통일하고 바로 이제 금나라로 가고 서하로 하고, 그다음에 호라즘으로 이제 쳐들어가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핵심은 이제 원나라인데, 쿠블라이 칸의 원나라인데, 이제 원나라가 또 망하고 뭐 이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굉장히 춥습니다, 몽골이.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찍은 사진인데, 국립공원에 마을 사진인데 그냥 하나 넣어봤습니다. 몽골이, 우리 이제 그냥 초원과 자연만 생각하지만 몽골은 자원부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7대 자원부국이라고 하고, 금, 구리, 석탄, 또 심지어 뭐 석유까지 안 나오는 자원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자원부국으로 대단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변화하는 몽골 의미는 또 거기에 기후변화가 와가지고요. 왼쪽에 보면 이제 초원이 이렇게 개활지로 이렇게 터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비가 안 와도 저쪽 편에 비가 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기해서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요. 또 몽골은 초원이 아름답지만 이제 여름만 지나면 바로 이제 갈색으로 변하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전에는 농사가 거의 없었는데, 이게 이제 유목, 목축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은 농사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몽골의 시각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세 가지 통로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몽골 역시 또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를 하는 것이죠.
몽골이 추구하고 있는 스텝 로드는 이제 초원로 그러면 몽골 초원이 있고 카자흐스탄 초원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쭉 초원이 이제 유럽까지 이어지는데 그 초원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초원로는 몽골이 교통 인프라 개발을 하는데 철도, 몽골은 아직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공항 가는 길은 뭐 고속도로 비슷합니다만은 그다음에 가스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오일, 그다음에 에너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 몽골 사람들이 추구하는 프로젝트 이름이 초원로 프로젝트 스텝 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몽골 내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철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이 사람들이 동부 쪽으로 가는 신선철도를 놓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녹색 부분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다가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쭉 이어서 여기 초월발산 여기 가면 이제 기존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놓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또 신선을 오면 또 중국 부분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심양에서 바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쇼컷으로 가면은 이렇게 지금처럼 북경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철도 지금 건설하고 있는 현황 사진입니다. 근데 뭐 몽골은 워낙 추우니까요. 수도 울란바토르가 겨울에 영하 40도 됩니다. 추우니까 뭐 공사가 사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지금은 뭐 공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금년도에 공사하는 사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동몽골하고 이렇게 한반도가 연결이 되면 교통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농업을 같이 할 수 있고 목축 또 물류 관광 이런 쪽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이 왼쪽 사진이 흰 꼬리 엉덩이 가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사람은 살지 않고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한반도보다 넓은 땅에 인구가 한 2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남북한하고 몽골하고 이렇게 협업으로 해서 농장을 하자고 했는데 거기까지 시범 농장 조그맣게 하다가 많은 그런 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그프레이션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업 협력도 몽골하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통일대박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통일대박이라는 말을 보고 제가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통일대박을 하려면 몽골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직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기스칸의 업적 중에서 이제 통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역참이라는 게 옛날에 한반도까지도 이렇게 원나라 때 내려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주 하포, 마산 하포하고 나주까지 이렇게 두 갈래로 옛날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리고 또 몽골 얘기를 하면은 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황석영 작가가 알타이 문화연합론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과 몽골이 아까 흰꼬리 엉덩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몽골 반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것을 해가지고 뭐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변절을 했다 그래가지고 엄청 황석영 씨가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타이밍이 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데 아시아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연합체가 만들어진다면 아시안 유니언이니까 AU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AU가 그 화학기호로 하면은 그 황금을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시안 유니언은 황금의 연합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라고 요구를 할 수 없는 게 우리는 제국주의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국주의라고 탓할 일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만있어.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가 이게 실력이 없어서, 이 그래픽을 제대로 못 만들고, 그냥 선으로만 이렇게 쭉쭉 그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경의선철도 개선 사업과 SRT 고속철, 지금, 여기 옆에 이제 수소 고속철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 수소 고속철을, GTX로 해서, 의정부나 아니면, 고양 파주로 연결을 해서, 거기서부터 고속철을 북한으로 이어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1회 철도 개선 사업을 하고 일단 첫 번째 단계로 한 600km 정도 한 나진에서 브라디보스토크 거쳐서 하바롭스크까지 고속철도를 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몽골철도, 네 번째가 심양에서 빠신철도 비칙트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심양에서 내몽골에서 몽골 국경까지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뭐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위시리스트를 적어놓은 겁니다. 네 번째는. 다섯 번째 이제 동몽골 신설철도, 아까 그 빨간색으로 보여드린 동몽골을 거쳐서 초이발산으로 올라가는 철도. 그 다음에 바양 투명선 개선 사업과 뭐 기존의 몽골 철도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이것을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하는 거. 그건 이제 이광수의 유정에 나오는 치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초이발산이라는 데서 올라가면 이제 치타하고 만납니다. 그 만조리에서 올라온 철도하고 거기서 만나는데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몽골철도, 신설철도하고 기존선 개선 사업,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글에는 대통령의 리더십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대통령, 생각해보니까 미국 대통령 얘기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주장을 해서, 인프라 건설 예산 1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는 뭐, 돈으로 보면 1000조가 넘는 돈이죠. 1400조 원을 이렇게, 하원을 해서 통과를 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장난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일론 머스크를 한국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하이퍼루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고속이 아니고 정말, 운송에 가까운 그런 걸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그리고 거꾸로 또 우리가 미국에 가서, 미국이 사실은, 경제도 어렵지만 산업도 뭐 지금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필요한 인프라 건설을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또 제3국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국에 추진하는 이 1대1로 그리고 미국이 어떤 야망이라 그러면 참 미국을 이제 깎아내리는 얘기인데요. 미국은 가만히 있어도 대단한 나라여야 되는데 미국이 움직이는 게 좀 야망으로 좀 저한테는 비춰집니다. 그런데 하여튼 중국의 1대1로 하고 미국이 하고자 하는 거하고 이런 걸 잘 조합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상상 속의 그림인데요. 이 사진은 북한 나선에서 출발해서 하바롭스크로 가는 고속철도를 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나선에서 도망가 국경을 건너면 이제 중국 땅이 나오는데 중국 땅이 훈춘이 나오거든요. 훈춘이 국경 도시입니다. 근데 훈춘에 까지는 지금 중국의 고속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신선으로 고속철을 만약에 놓는다고만 하면 그 어마어마한 이제 중국의 고속철도망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제 주장하는 것은 몽골하고 협력해서 철도 사업을 크게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다. 또 러시아는 기존의 그 시베리아 철도가 1만 킬로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가 9,288km인데 시베리아 철도 개선 사업과 또 시베리아 동쪽 이 연해주의 고속철도를 놓는 걸 우리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또 앞으로 우리가 또 해야 할 북방 경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스로드
평화의 길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러시아 철도 이제 낮은 항에는 러시아 철도 노선도 들어오고 또 중국 철도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은 이제 철도를 개량하고 이제 러시아 기차가 들어오면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2013년, 2014년에 러시아의 뭐죠 그 콘트란스 그 회사가 이제 나진하고 합병을 해서 70%의 지분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데 그 70%의 지분을 우리가 일부 사기로 했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정상간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결국 지켜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도 좀 이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그런 얘기도 빠르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링컨 대통령 그러면 우리는 노예 해방, 남북 전쟁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이 미국 철도가 동서로 연결된 그 어떻게 보면 철도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사진이 1869년도 유타주에서 양쪽에서 만들어져 오던 철도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진이 되겠고요.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서부터 철도에 관심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대통령이 돼서 철도 대규모 철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서명을 하고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 개척 시대란 말이 나오는데요. 서부 개척 시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부는 미국 땅이 아닌 것처럼 간주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철도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프론티어 정신 이 얘기는 이제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많이 썼는데 사실은 그 프론티어 정신이라는 것은 그 서부 개척 시대의 그 얘기고 그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또 그 평화봉사단도 우리나라 올 때 그런 정신으로 아마 왔었을 겁니다. 제 알기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얘기가 연결이 되는데 우리도 오웨스트 이제 철도를 통해서 서쪽으로 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마지막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꼭 마지막 그래서 끝이 안 나니까 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정말 대공황, 경제공황이 왔을 때 이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후보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도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할 때 코로나가 벗어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지금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고용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또 앞으로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몽골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대형 메가 프로젝트를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 게시라고 영어로 제가 썼는데요. 뭐 게시는 마켓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열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 중에 징기스칸이 한 얘기라고 자꾸 사람들이 잘못 인용을 하는데 징기스칸이 한 얘기는 아닌데요. 흙을 쌓는 자는 망하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뭐 이거 돌고래 어떤 유명한 또 힘 있는 장군이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도니 쿠크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 중에 오늘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은 닉슨 대통령이 70년대 초에 처음 중국을 가서 핑퐁 외교로 가가지고 만리장성에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의 의미가 장성을 쌓아서 저쪽 사람과 이쪽 사람, 저쪽은 영원한 타자고 여기는 착한 사람들이고 뭐 이런 또 경계의 의미인데 거기서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우리는
어떤 역사 속에서 얘기를 끌고 와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정말 나와 타자를 가르지 말고, 성을 쌓지 말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내야 되겠다. 저는 이제 철길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피스로드고, 더 큰 길을 그리시는 분들인데,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분야인, 몽골 절도,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뭐 이런 주제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